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8개월 정도 지난 28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한참 모든 것이 좋아야 할 신혼이지만 진짜 다 지긋지긋하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가장 문제인 시부모라는 인간들은 얼굴조차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주변에서 다들 너무 빨리 이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지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원래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하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미련하게도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거지로 아는 건지 꼴랑 코딱지만한 신혼집 하나 해줬다고 제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남편과 저는 강원도 지방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다니는 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 직장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놓고 주말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작년에 결혼하게 되면서 아예 정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서울보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싸고 여기도 나름 신도시라서 결혼하면 애 키우고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도 좀 거리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댁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들의 간섭은 덜할 거라 생각했었죠. 실제로 결혼 전에는 연애 1년 반 동안 하면서 시부모가 이 지역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어차피 지방에서 외롭게 살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합치라 하더라고요. 특히 시부모님은 신혼집을 자기들이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고 정식으로 날짜도 잡기 전이었는데 벌써부터 저한테 잘해주시고 시부모 두 분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여유있고 금슬 좋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나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랑 저렇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 오고 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생각보다 어머님의 기가 좀 센 것 같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저한테 맞춰주실 것처럼 하더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편하게 연락하라고 제 전화번호를 가져가신 이후로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본인 아들에 대한 칭찬이었고 세상 둘도 없는 외아들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누구한테 주기에도 아깝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집 아들, 딸이 자기 부모한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그 집안 아들이 최고라는 식으로 말씀하니까 당연히 듣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았죠.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며칠 동안 제게 전화해서는 쓸데없는 아들 자랑으로 수다를 떨더니 그 다음부터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셨어요. 내가 맨날 먼저 전화하니까 며느리 들들 볶는 사람 같다. 앞으로는 말 안 해도 너가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해라. 아직 저희 결혼도 안 했고 정식으로 며느리도 아닌데 무슨 안부 전화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일 저를 들들 볶아댔고 솔직히 할 말도 없고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안 하는 날에는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때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남편이랑 싸우게 됐고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이 정도면 당신 엄마가 나중에 엄청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고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거나 아쉬운 사람이 아닌데 시달리면서 살 이유 하나도 없고 처음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각자 기준에서 맞는 사람 찾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7인데 저도 시간 낭비할 이유 없었고 결혼하면 마음 맞춰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만나야지. 서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찾는 게 여러모로 낭비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자기도 엄마가 이렇게 관심 가지는 건 처음 봤다면서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다며 중간에서 잘 알아듣게 말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상견례까지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양가 부모님들께 괜한 소리해서 실망시켜드리지 말자면서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않게 만들겠답니다. 조금 찜찜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그땐 마지막이란 생각에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저도 결혼하겠다고 동네방네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고 친척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동안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 어머님이 연락을 자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파혼하고 전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맞나 싶었죠. 게다가 남편이 뭐라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제게 따로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어쩌다 한번 제게 전화하셔도 말씀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하시고 필요한 용건만 전달하고는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큰 문제 없이 남편이 중간에서 본인 역할을 잘해줄 거라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저를 잠시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하게 된 결혼인데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일단 남편과 저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둘 사이에서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직장도 연봉도 거기서 거기라서 가만히 놔두면 크게 싸울 일이 없는데 시댁에서 저를 못 살게 구니까 남편도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저와 싸우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졌죠. 저희가 지방도시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직장도 이곳에 있어서 신혼집을 당연히 이 동네에서 사주셨어요. 혹시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돈을 보태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준신축 25평이었는데 서울 집값에 비하면 전세금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두 사람 사는데 큰 어려움 없고 좋았어요.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생각하면 조금 더 넓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돈을 모아서 더 큰 집으로 넓히는 게 맞죠? 저야 사주는 걸 받는 입장에서 그냥 별말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집을 시댁에서 사줬으니 혼수를 엄청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것도 너희가 필요한 것만 알아서 사라고 하시면서 별 간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역시 의외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남편과 상의 끝에 혼수는 가성비로 하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돈을 많이 아끼고 모을 수 있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 집들이도 몇 번 했었는데 다들 우리 집에 오더니 깨끗하게 잘 꾸며진 집을 보고 부럽다고 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평수는 25평이었지만 완공된 지 5년도 안 된 준신축이라 깔끔했고 서울처럼 주변 환경이 복잡하지도 않고 한적하니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집은 25평이었지만 방이 3개 있었고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안방 하나 쓰고 남편 서재로 하나 사용하고 그래도 방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저야 따로 개인방은 필요 없으니 남는 하나는 혹시나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오시면 하루 자고 갈 수도 있으니 손님방으로 간단히 꾸며놨습니다. 처음에 혼수를 적게 하기로 협의했지만 막상 신혼집 들어가서 살다 보니 조금씩 추가 지출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집들이도 어느 정도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찾아올 사람도 별로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한두 번씩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일부러 이 근처까지 드라이브하면서 놀러 왔다가 우리 생각나서 왔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오시면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돈으로 사주신 집이라 놀러 오시는 것도 환영이었고 자고 가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빈도가 늘어나더니 완전 우리 신혼집을 주말 세컨하우스처럼 여기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처음 방문했을 때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그게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이 되면 놀러 오셔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 저희가 강원도에 사는 것이 큰 화가 되었어요. 두 분이 쓸데없이 금슬까지 좋으셔서 낚시터에 어머님을 항상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보통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면 일요일까지 2박 3일을 묵고 가셨습니다. 이 근방의 낚시터도 이리저리 번갈아 다니고 말 그대로 관광을 즐기면서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엔 참았는데 주말마다 내려와서 이러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언제 시부모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내 집이라고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시부모가 와 계시니까 청소며 빨래며 식사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불편하다고 눈치를 줘봤자 그때뿐이고 어차피 이 집을 시부모 돈으로 샀으니 막을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부 신혼집이 아들 혼자 사는 자취방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무식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깨가 쏟아지는 신혼인데 내 집에서 시부모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시댁분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밉보일 만큼 잘못한 적도 없어요.
강원도 지방이긴 하지만 집값이 억이 넘어가는 큰돈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보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에 찾아오면 생활비 탈탈 털어서 한우도 사드리고 좋아하시는 회도 몇 번씩이나 사드렸었죠.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실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신혼집을 사주신다고 할 때 됐다고 거절했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이고 언제든지 놀러 다닐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전국 팔도 좋은 곳 다 놔두고 제가 이 집에 시집 들어오자마자 집요하게 강원도로 놀러 오시는지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퇴근했니? 금요일이라 우리도 내려가는 중이야. 저녁에 집에서 삼겹살 좀 구워 먹을까? 라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장보고 재료 손질부터 상차림까지 전부 저 혼자 다 해야 하고 그 집안 식구들 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몫이었죠. 남편이 평소에는 설거지를 도와주지만 시부모와 있는데 그걸 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 집안 안주인이 아니라 무슨 펜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 집에서 허리 못 펴고 일했어요.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차라리 외식을 하자고 해도 시부모님은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맛이 없다며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밥주걱으로 시부모 뺨을 한 대씩 치고 싶었습니다. 신랑도 초반 몇 달 동안 제 눈치를 보며 행동하더니 얼마 지나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오는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입으로만 제게 미안하다 하는데 그냥 제 화를 풀기 위한 기계적인 사과일 뿐이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시부모와 싸우는 한이 있어도 적당히 오시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수억짜리 집 사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저를 100번 1000번 해도 모자란데 이게 내 집인지 시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차라리 결혼 전에 저 혼자 살던 13평짜리 제 자취방이 이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아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한계 상황으로 다다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금요일도 아닌 평일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실에 젖은 수건과 제가 집에서 입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안을 뒤져보니 세탁기 안에 젖은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자긴 이제 퇴근하는 길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길래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까 우리가 골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더라. 우산도 쓰기 전에 비를 엄청 맞았지 뭐니? 어쩔 수 없이 너네 집에 가서 씻고 옷 좀 빌려 입었다. 드레스룸을 확인해보니 남편의 티셔츠와 바지 하나, 제 반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얇은 바람막이도 하나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없이 이 근처에서 골프 치고 놀다가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고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오셨던 거죠. 씻고 젖은 옷은 저희 집 세탁기에 처박아두고 말도 없이 제 옷과 남편의 옷을 입은 채 다시 나가서 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 바닥도 엉망이었고 젖어있는 수건을 소파 위에 던져놓고 나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무 때나 놀러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빈집에 들어와 맘대로 씻고 맘대로 제 옷까지 입고 나간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활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그게 왜? 그럼 엄마 아빠가 비 맞으면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지. 씻고 옷 좀 빌려간 게 뭐 어때서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과도 더 이상 할 말 없고 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우리 결혼 생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 나가려는 저를 막아서고 지금 이렇게 나가버리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 따지길래 너는 지금 우리가 이혼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너네 엄마 아빠가 중요하니? 뭐라고 변명을 하던지 너가 알아서 해. 이 집이 내 집이야? 아니면 너네 부모님 집이야? 라고 화를 내고 남편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출근해야 해서 제 갈아입을 옷과 화장품 몇 개만 급하게 들고 나왔고 당장은 갈 곳이 없어서 회사 근처에 방을 잡고 하루 자기로 했어요. 당장 부동산에서 집을 구할 수도 없어서 회사 근처에 작은 비즈니스 호텔을 빌려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제게 전화를 했고 전부 받지 않았더니 나중엔 시모까지 제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너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집에 안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결혼한 여자가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이렇게 가르쳤니? 사부인한테 당장 전화해서 한 소리 해야겠다. 친정부모님한테 전화한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 줄 알았나 본데 전혀 그럴 생각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하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연락하시려거든 당장 해보세요. 저 진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으니까요. 집 하나 사주고 별장처럼 쓸 생각이었으면 그냥 사준다고 하지나 말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아버지도 옆에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사줬으면 그에 맞게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서 처신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날로 먹으려 한답니다. 저희 집안이 그 정도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깟 강원도 지방에 25평 아파트 하나 사준 게 이렇게까지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저 혼자 먹고 살 만큼 돈 잘 벌고 우리 부모님도 이 정도 아파트는 사주실 수 있을 정도로 없이 사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성질 죽이고 시부모 수발 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글러먹었고 남편이랑 화해하고 집에 돌아가 봐야 시부모님은 계속 집에 찾아올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꽥꽥대는 소리 듣다 지쳐서 전화 끊어버리고 혼자 조용한 방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 이어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이혼하고 갈라서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퇴근하고 연락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어요. 제가 혼수해서 들어간 거 현금으로 깔끔하게 돌려받고 그동안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으니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모가 그 뒤로 몇 번 더 제게 전화하더니 지금이라도 자기한테 사과하면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라더군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 집에서 주말마다 잘 놀다 가시고 아드님이랑 행복하게 사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잘하려 했고 좋은 며느리가 될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결혼인데 결혼 생활 내내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는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자기들 모시고 살라 하던지 그랬으면 진작 아니다 싶어서 도망쳤을 거 아닙니까? 한번 기억을 되짚어서 세어봤더니 결혼 생활 8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0번도 넘게 신혼집에 와서 자고 갔어요. 그 집이 저희들 살라고 사준 집인지 자기들 주말 별장을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도 못 버티고 이혼해서 제 부모님에게도 죄송하고 결혼 축하해준 직장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평생 제가 시부모 수발이나 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지역이 정말 좁고 한 다리만 건너면 옆에 회사 사람들도 다들 아는 사이인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소문을 다 내버려서 아마 앞으로는 다른 여자 만나기도 힘들어졌을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부모 수발 들며 살 수 있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